자, 순열 파트 우리 실력 심화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지금 뭐야? 나열한다 했으니까 배열의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럼 순열 계통의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C가 A와 B 사이에 오는 수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C가 뭐라고? A, B 사이에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나는 빨리 이런 조건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개의 문자가 있다 보니까 일단 A,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올 수 있느냐 이런 거야. 그래서 C 한 개 오는 경우, 즉 A, B, C 이렇게 오는 경우,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C가 있고 또 하나가 오는 경우, 2개가 오는 경우나,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C와 문자 2개가 오는 3개의 케이스로 분류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똑같으려 여겨지지 않으니까 각각을 구해 주셔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얘를 배열할 때 이제 얘가 한 묶음이고 얘가 한 묶음이고 얘가 한 묶음이고 얘가 한 묶음인 경우를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A와 B가 위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다 똑같으니까 내가 그냥 이런 것들에도 다 2를 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2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A, C, B가 되고 나머지 뭐가 있어? D와 E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뭐 하는 거야? 배열하시면 되죠. 그래서 3팩이 될 거니까 이 값은 얼마더라? 6개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 C, O, B 이렇게 여기에 하나가 들어오는 케이스잖아. 그러면 D와 E 남았잖아. 그럼 D와 E 중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케이스를 고르면 되죠. D냐 E냐 몇 가지가 됩니까? 2가지가 돼서 얘가 D라고 생각하고 E는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2팩이 될 거고, 이 전체 배열하는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2팩이 돼서 얘는 8가지가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여기에 D, E가 그냥 다 오는 거니까 이 가운데 거만 내가 모아보면 돼. 3개를 배열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3팩이 돼서 이 값은 얼마였더라? 6개가 되더라 라고 하면서 얘랑 하면 12에다 8은 20인데 20 곱하기 2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더라 라고 푸는, 그냥 웃고 즐기는 문제, 심화 문제 첫 번째 문제 답네요. 맞습니까?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려 여겨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란다 그랬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리고 배열의 개념이 있으면 그냥 공식 쓰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근데 이제 8-12번을 볼 건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8-12번 보면 5명이 1층에서 올라가는 방향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하였다 해서 5명은 4층부터 7층까지 어느 한 층에서 내린다라고 있고, 이때 5명 모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방법의 순을 하고 2, 3층에서 멈추지 않으며 어느 한 층에서 모두 내릴 수 있대요. 그럼 내가 이 관점을 마치 이렇게 함수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쉬워져요. 그래서 사람 5명이 A라는 녀석의 집합에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공역에 4층부터 7층까지 4, 5, 6, 7층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얘는 여기서 어디든가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딘가에서 내리기만 하니까 가기만 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B의 뭐야?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와 뭐 해줄 거야? 입장 차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로 가냐 얘는 몇 가지? 4가지가 돼서 이렇게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B도 여기로 가냐 상관없이 일로 다 모두 내릴 수 있다 그랬어. 뭐 했다고? 모두 한 층에 되니까 한쪽으로 몰려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함수의 개수와 입장 차이가 똑같다 보니까 얘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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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4의 몇 승 돼서 5승이 될 거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5승이 돼서 얼마야? 2의 10승이 돼가지고 102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접근하면 굉장히 쉬운데, 만약에 몰랐다고 치자 이거야. 이 내용을 몰랐어요. 이 내용을 몰랐어. 그럼 나는 무슨 접근으로 생각하냐면 이거를 갖다가 사실
분할과 분배로 접근을 해야 돼. 뭐 한다고? 분할과 분배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계통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이걸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구분이 가는 분할과 분배는 분명히 뭔가를 나누어 담을 때 구분이 가는 녀석들을 구분이 가는 녀석으로 뭐 한다 그랬어? 나누어 담는 패턴이 분할과 분배라 그랬어. 그러니까 구분이 가는 5명이 구분이 가는 4, 5, 6, 7이라는 4개로 뭐 하는 거 나누어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5라는 녀석의 숫자를 갖다 4개로 담그는 방법은 뭐가 있어? 2명, 1명, 1명, 1명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합치면 5니까 이거 말고 또 있는지 알아보려면 여기다 하나 주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개의 층을 갖다가 다 쓰겠느냐 이거랑 그 다음에 3개의 층을 쓸 거냐 이 경우도 있겠죠. 3개의 층은 뭐가 됩니까 얘가? 3명이냐 그 다음에 뭐야? 1명이냐 1명이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주면 2명이냐 2명이냐 1명이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하나 더 주면 1, 3이니까 위에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는 똑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층을 쓰는 경우 2개의 층을 쓰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항상 큰 수부터 생각하는 거야. 4일이 되느냐 3위가 되느냐. 그러니까 3명 두명이 되냐 4명 1명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주면 2, 3 되니까 똑같아지니까 더 없겠네. 그 다음 마지막에 한 개의 층이 될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4층에서 내리냐 5층에서 내리냐 6층에서 내리냐 7층에서 내리냐 몇 가지가 돼요? 4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4명 1명조를 먼저 뭐 하는 거야? 분할을 시켜주는 거야. 4명 1명 중에서 뭐 한다고? 분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명 중에서 4명을 뽑고 4명 중에서 1명을 뽑은 다음에 그럼 이제 4명 1명조가 있죠? 그때 4개의 층에다가 뭐 하면 돼? 2개를 배열을 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5명에서 3명조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명 중에서 2명조를 뽑는다. 얘도 뭐 한다고?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시키면 되는 거야. 3, 4냐? 우리가 3, 6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랬어? 왜냐면 얘네들이 바뀜에 따라서 분명히 3명조가 4층에 내리고 2명조에 5층에 내리는 거랑 2명조가 4층에 내리고 3명조가 5층에 내리는 거 다르잖아. 그러니까 배열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뭐 하는 거야?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 2명 중에 1명을 뽑고 1명 중에 1명을 뽑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라 했어? 조짝이라고 했어요. 조짝이는 분명히 한 명 한 명은 서로 뭐야? 지금 구분이 되게끔 곱해준 건데 구분이 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 팩을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신 다음에 3개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을 한다라고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요.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분할과 분배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 얘는 분할과 분배로 문제를 풀면 좀 뭐야? 계산이 복잡해진다고 하는 거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분할과 분배를 풀면. 근데 함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면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관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수 입장에서 문제를 풀면 사실 중복순열 문제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여기는 순열과 우리가 조합에서 중복순열을 배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얘는 조합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조를 짠 다음에 배열, 조를 짠 다음에 배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8-12번은 함수의 입장으로 풀 수 있느냐, 얘로 풀 수 있느냐를 2가지로 다 풀어보셔서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야? 3번인 1024가 되겠더라 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8-13번 보면 숫자 1, 2, 2, 2, 3, 4, 5가 하나씩 적힌 크기가 다른 7장의 카드가 이게 왜 나오냐? 얘가 아닙니다. 얘들아 13번 문제 선생님이 따로 13문제 지금 얘가 되지가 않으니까 13번 문제는 제가 지금 다시 따로 할게요. 자, 잠깐만 이거 끄고 (13번) 문제는 제가 일단은
그냥 쏠게. 그냥 할게요. 13문제. 자, 13번 문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이런 육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여기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돼 있고, 여기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돼 있어. 근데 이라는 점은 여기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B, A, F, E, D, C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림 같은 도로망을 가진 6개의 A, B, C, D, F가 있는데 B 도시에 출발하여 다른 5개의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한 번씩 방문하고 되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한 다음에 C, E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은 내가 요게 어떤 패턴의 문제인지를 실제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A로 갔어. 그 다음에 A에서 E로 갔어요. 그 다음에 F를 가고 C를 가고 D로 간 다음에 B로 갔어. 다시 A에서 B를 가고 F를 간 다음에 B에서 A를 가고 E를 간 다음에 F를 간 다음에 C를 가서 D로 가서 다시 B로 돌아오는 경우, 이 경우나. 자, 이번에는 B에서 A로 가고 A에서 이번엔 F로 가고요. B에서 A로 가서 F로 가고 E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뭐야? C로 가고 D로 가서 B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가 분명히 뭐합니까? 달라요. 얘와 얘는 똑같은 상태에서 얘네 둘이 뭐야? 지금 얘네들의 위치가 달라질 때 이 경우가 뭐여진 거야? 달라진 거야. 경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달라졌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배열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봐야지 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B, B는 똑같고 나머지 A, F, C 즉 몇 개를? 5개를 내가 뭐 하는 거야? 배열을 하는 거야. 뭐 한다고? 5개를 뭐 하는 거라고? 배열을 하는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C와 E라는 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C 다음에 E로는 오거나 또는 E 다음에 C로는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아, 5개. 결론 5개를 뭐 하는데? 배열하는 가지수이긴 한데 C와 E는 뭐 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웃하는 경우만 문제를 풀어봤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은 얘가 몇 개라고? 5개니까 우리가 5팩을 할 거야. 5팩. 그럼 이 5팩 속에는 분명히 C와 E가 뭐 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다 들어있겠네. 근데 나는 지금 이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5팩에서 C, E가 뭐 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를 내가 뭐 해주는데?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C가 E가 뭐 하는 경우? 이웃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그 다음에 F, E, D, C를 5개를 배열을 할 건데 C, E는 뭐 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C를 내가 뭐 하는 거야?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뭐 남았어? A, F, D 이렇게 남았나? C로 묶어주면 뭐 남는다고? A, F, D 남죠? 그럼 얘를 몇 개를? 4개를 배열한 다음에 얘네들 위치 바꾼 2팩을 갖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C가 이웃한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5팩에서 4팩 곱하기 2팩이니까 얘를 갖다가 계산하면 120이고요. 얘는 24 곱하기 2니까 뭐가 돼? 48이 돼서 계산하면 칠리 소스, 즉 72가지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딱 보고 순열 문제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못 한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경우를 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접 세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직접 이 도로망을 움직이면서 갖다 보는 거야. 하다 보면서 경우가 너무 많네? 혹시 공식 쓰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경우랑 왜 다르지? 라고 했을 때 얘가 순서가 바뀌니까 달라지네? 비비는 항상 똑같네? 그럼 이 5가지 있는 녀석을 내가 뭐 하면 돼? 어차피 다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배열하면 되겠네 했는데 얘랑 얘는 끊겨있다라는 단 조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웃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는 C에서 E로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니까 C와 E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배운 녀석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야.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해됐니?
알겠죠? 그래서 8-13번은 결국 순열 문제 중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관련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이랬죠?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도 있는지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였어? 이거 왜 껐을까? 어차피 저기다 안 했을 텐데. 아, 14번도 제가 안 적어놨어요. 14번까지 적은 줄 알았는데 14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풀어주겠습니다. 어디에요? 자, 1번 볼게요. 쉬운 거야. 8-14번 0, 1, 2, 3, 4, 5, 4에 5개의 숫자가 있어요. 5개의 숫자. 5개의 숫자로 중복어 회형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잔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세 자리 이거 경우의 수로 뽑아 그냥 경우의 수. 중복을 회용한대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1, 2, 3, 4 올 수 있잖아. 4가지. 그래서 여기 1이 왔어. 그럼 여기는요. 내가 1이 와도 원래는 여기 1이 못 오는데 중복 회원되니까 여기 1 와도 되네. 그러면 0, 1, 2, 3, 4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여기 2, 0 왔어요. 그렇다고 여기 0이 왔고 1이 왔다고 해서 여기 분명히 0, 1을 못 쓰는 게 아니잖아. 중복을 허용한다 했으니까. 그 얘도 마찬가지로 0, 1, 2, 3, 4 올 수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 5가지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100가지. 100개가 되겠더라 라고 해서 1번을 푸시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자연수 개수는 우리가 경우의 수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2번 문제. 2번 문제 너무 쉬워. 자, 오히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 문제가 훨씬 더 어렵지. 이런 순열이나 집합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조합은. 5개의 문자 타이거가 있어. 타이거. 자, 타이거를 이용하여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만들 때 문자 T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암호의 개수를 구하래요. 하나의 문자를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T는 반드시 포함된대요. 그럼 T가 만약에 포함된다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T가 포함된다는 얘기는 T가 3개라고 했습니까? 3개 문자니까 1개 포함되는 경우, 몇 개 포함되는 경우? 2개 포함되는, 몇 개 포함되는 경우? 3개 포함 경우로 모아주는데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원래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를 구하는 게 뭐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체 경우 T가 한 번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한 번 포함, 2번 포함, 3번 포함 경우 나눠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전체 경우로 구하는 거야. 근데 이 앞에서 배웠죠? 이 타이거를 중복을 허용해서 우리가 문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얘도 몇 가지? 5가지. 얘도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총 5의 3세니까 125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 T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얘를 빼놓고 생각하시면 되네. 그럼 여기 몇 가지? 4가지, 4가지,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몇 승이 되는 거야? 4의 3승인 64가 되겠더라.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야? 61개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했는데 너무 경우가 뭐하면? 많으면 반대편, 전체에서 반대편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원래는 얘 중복 순열을 써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중복 순열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그냥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저기 중복을 허용한다고. 이랬니?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부터는 아마 있을 겁니다. 자, 8- 몇 번이야? 15번을 보도록 할게요. 8-15번. 자, 아래 그림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9개의 원형탁자와 3가지 색 빨강, 파랑, 노란 보자기가 각각 3장씩 있대요. 얘 몇 장 있다고 해도 3장, 얘도 몇 장? 3장, 3장. 그럼 총 9장의 보자기로 탁자를 하나씩 덮을 때 어떤 행과 어떤 행도 같은 색이 놓이지 않는 방법, 않고 덮는 방법을 쓸 거예요. 총 보자기가 9장,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원형 탁자도 9장이야. 그럼 얘를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9개를 다 모아오면 사실 배열하면 되는데 어떤 행과 어떤 열에도 분명히 뭐한다 그랬어? 똑같은 녀석의 색깔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공식을 자꾸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이 줄을 먼저 내가 뭐 하겠다? 채워놓겠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여기를 먼저 채우려 할 때 내가 빨강이냐 노랑이냐 파랑이냐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지. 그럼 내가 여기다 빨강을 하고 나머지 하는 경우나 노랑하고 하는 경우나 파랑하고 하는 경우의 입장 차이가 뭐예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빨강 세 가지라 생각을 하고 여기를 그냥 빠를 채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빠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뭐가 돼? 파랑이냐 노랑이냐 될 거 아니야. 그럼 파랑칠하고 노랑칠한 거랑 노랑 덮고 파랑의 입장 차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라 생각하고 여기는 파라고 쓰고 여기를 노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 고배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뭡니까? 빨강인데 여기는 파랑 아니면 노랑일 거 아니에요. 여기 뭐 한다고? 여기는 같은 줄 갖춘 게 없으니까 뭐야 한다고? 파랑 아니면 노랑일 거라고. 그래서 경우도 나눠. 파랑이라고 칠해놓고 여기다가 노랑한 거예요. 노랑이랑 파랑 입장 차이가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라 생각을 하고 여기 파라고 쓰시라고. 여기는 뭐가 돼? 노가 되겠죠? 이해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파랑이면 여기 빨강 아니면 노랑이야. 여기 뭐라고? 빨강 아니면 뭐라고요? 노랑. 여기가 뭐야? 빨 아니면 노야. 근데 빨을 칠하면 여기가 노가 되니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빨을 할 수가 없어. 결국 노빨이 돼 보니까 그거는 그냥 한 가지잖아. 경우가 얘 때문에 정해지는 거야. 그럼 밑에는 당연히 노,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빨, 그 다음에 여기 파도. 얘가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냥 다 한 가지니까 결국 가지수가 얘야. 답이 얼마입니까? 12가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걸 못하고 순열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세시면 되는데. 이해되셨습니까? 답은 얼마가 될 거라고요? 12가지가 되겠더라 하고 이런 식으로 곱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 됐니? 공식에 자꾸 입장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지 말라 그랬어. 자, 16번 보고 16번. 자,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이 놀이기구는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 뒷줄에 3개 의자가 있다.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 앉을 때 5명이 모두 놀이기구의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놀이기구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뭐라 했어? 곱사건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원래 순열로 계산하면 뭐 3P2냐 뭐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기다 낸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고. 그러면 어른 2명 있어. 그리고 아새끼 몇 명 있어요? 아이들 3명 있어요. 왜냐면 노인을 공경해야 되니까 어른 먼저 배우라는 건데 어른 중에도 부인과 남편 있죠.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제일 짱입니까? 엄마가 짱이죠. 저도 뭐 가정이 있지만 제 와이프가 짱이에요. 우리 집에서. 그럼 당연히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여자부터 먼저 배워라. 그러면 이 줄에 앉을래? 이 줄에 앉을래?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잖아. 그럼 셌으니까 그때 여기를 여자가 왔다고 생각하면 즉 아내가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빠가 여기 와야 되겠죠. 아빠는 뭐 거기 뒤에 타요? 그럼 뒤에 타야 되죠. 그럼 이제 아내가 여기 앉냐 여기 앉냐 부인이라 할게. 부인님이죠. 부인님은 여기 앉냐 여기 앉냐 몇 가지입니까? 또 2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인님 쓰시라고. 그럼 이제 아버님 배회를 해야 되잖아. 그 다음 서열 2 아버님. 사실 아빠는 아이들보다도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아버님은 어디야? 여기냐 여기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될 거고 그때 아빠가 여기 앉는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이제 아새끼들 뭐야? 엄마 옆에 어른들과 무조건 같이 앉는 거 아니야? 이 3개 앉으면. 그럼 아새끼들 1, 2, 3 뭐 하면 되죠? 그다 배열하시면 되죠. 그래서 3팩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4, 3, 12에다 6 곱하니까 144가지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 이거 뭐 3팩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결정할 때 뭐 2P이다 뭐 이런 것들 쓰는 것 때문에 수련의 문제에 들어가는데 이런 공식들 썼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은 곱사건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 자, 벌써 17번까지 왔어. 경우의 수는요 솔직히 졸라 쉬워요. 경우의 수요. 수련 문제 또는 조합 문제.
경우의 수 문제가 분류하는 작업 때문에 어려운 거지 사실 보이면 공식대로 그냥 쓰는 것들은 어렵지 않아. 자, 아래 그림과 같은 빈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를 한 칸에 하나씩 써넣으려고 한다. 먼저 가로줄의 맨 왼쪽 칸에는 1, 가운데 칸에는 5를 써놓고 세로 줄에는 5개의 수들의 합이 같게 되도록 나머지 수들을 빈칸에 써놓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 있어요. 미쳤네요. 세로줄의 맨 위칸은 2를 썼다는 표현이야. 2를 썼다는 거야. 이거 문제가 틀렸어. 다시 읽어줄게. 뭐 이렇게 오늘 틀린 게 많냐? 자, 다시 오른쪽이 같은 9개 빈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를 각각 한 가지 써놓고 가로줄의 왼쪽에 1 썼고 가운데 5 썼고 여기다 2 썼대요. 그랬을 때 이 수의 합과 이 수의 합이 같게 만드는 녀석으로 우리가 저 빈칸을 채워 넣는 방법을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의 합이 똑같을 때는 생각해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 더하고 이 녀석 합이 같다는 얘기는 얘 합친 걸 A라고 할게, 얘 합친 걸 B라고 할게요. 그럼 A 더하기 B라는 표현은요, A 더하기 B라는 표현은 분명히 여기 안에는 1, 2, 3, 4, 5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A라는 녀석과 B를 합친 걸 어떻게 한 거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또 5가 될 거야. 그러니까 5는 두 번이 더해지는 거야. 겹치니까. 그럼 결국은 1부터 9까지의 합에다 1부터 뭐라고? 9까지의 합에다 다시 한번 5를 더해준 게 둘이 더한 값이 있는 거지.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이 합에다가 얘를 갖다 2로 나눠준 값이 각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2A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합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면 일단은 전체 합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부터 9까지 합이 얼마입니까? 1부터 10까지 55예요. 거기다 9를 빼봐. 그럼 46이지. 그럼 46에다 5를 더했으니까 얼마야? 다시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라고? 55야. 여기서 9를 빼면 46이에요. 그치? 거기다가 다시 5를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야? 51이 되나? 맞냐 이거? 계산이? 1부터 몇까지 있냐? 9까지. 그쵸? 1부터 9까지 더해준다 그러면 5는 한 번 더 더해주니까 1부터 10까지 합이 다시 한번 4 55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 9 빼면 얼마야? 46이잖아? 9를 왜 빼고 왔냐니 10을 빼줘야지. 정신 나간 새끼야. 1부터 9까지 합인데 그럼 45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5를 한 번 더 더해준 게 두 녀석의 합이라 그랬어. 5는 두 번 겹치니까요. 그럼 얘가 얼마 되는 거? 50이 되는 거네. 그럼 결국 이 나머지 여기 하나의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5가 돼야 되겠죠. 얼마라고? 25가 되게끔 세팅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1, 2, 3, 4, 5, 6, 7, 8, 9가 돼서 여기 1호가 들어간 요 줄부터 먼저 A부터 먼저 생각하면 제 1호를 빼면 6을 빼니까 얼마 돼? 19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죠. 19가 되는 1하고 5 빼고 2도 뺐어요. 그럼 19가 될 때 9에서 8 더해주면 17이니까 더하면 안 되니까 9에서 7 더하면 16에서 3 더하면 되네. 그래서 3 더하기 7 더하기 9를 만들면 19가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3, 7, 9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B는 여기 줄은 5하고 2를 더했으니까 7이니까 당연히 제가 19였으면 얘는 뭐가 돼? 18이 되면 되죠. 하나가 더 크니까 5 더하기 1보다 5 더하기 2가 하나가 더 크잖아. 아니면 7 빼봐. 그럼 18은 내가 지금 9, 7, 3을 썼으니까 8, 6, 4가 남았을 거 아니야? 얘네가 더 얼만데? 14. 그럼 얼마 돼? 18 되네.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8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세 개를 여기 어딘가에 아무렇게 써도 되는데 위치가 바뀔 때마다 다른 경우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배열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3패. 얘도 뭐 하는 거 저기 위에다가 배열하니까 3패. 그래서 응육에 36까지가 되겠더라 라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의 합이 같아진다는 표현은 다 더했을 때 이 녀석이 하나의 값이 반이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1부터 9까지 합인데 얘는 5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겹치니까요. 그래서 5를 한 번 더 더해주면 전체 총합이 나올 거고 거기다 2를 나눴을 때 이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더라.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18번 그리고 놀이공원 가는 거 그 다음에 보자기 문제 이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문제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열의 개념이 있을 때 그냥 쓰는 정도, 그러니까 공식으로 쓰는 거지 이 문제를 순열이다 판단하고 공식으로 어떻게 써야 적하면 절대 못 푼다고. 자, 어느 동물에서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혀있는 6간의 동물 우리예요.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원숭이, 고물 한 마리씩 넣을 때 호랑이와 사자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기초 쳐야지. 호랑이와 사자는 뭐라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번의 경우는요. 1번의 경우는 1번과 2번은 이웃하고 2번, 3번 이웃하고 4번, 5번 이웃하고 1, 4, 2, 5 이웃하고 4, 6 이렇게 변을 공유하는 건 이웃하지만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성. 됐죠? 아니. 자, 그랬을 때 3, 5, 6은 이웃하지 않는 우리이다. 6마리 동물 서로 다른 우리에 각각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이웃하지 않는 거를 배웠다고 안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6 전체를 생각하면 전체가 6마리를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번호가 붙었으니까 여기 호랑이 넣는 경우랑 여기 사자 넣는 경우랑 여기 사자 넣는 경우랑 여기 호랑이 넣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6 동물을 전체를 뭐 하는 거야?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전체는 6팩이 된다고. 6팩. 전체가 뭐라고? 6팩. 자, 이 6팩 속에는 분명히 6팩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와 사자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호랑이와 사자가 뭐 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야. 호랑이 사자는 왜 안 붙여놓은 거예요? 붙어놓으면 싸우니까 서로 이웃하고 나오면 한 마리 죽겠잖아. 호랑이 사자 이거 동물의 입장에서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돈이 아까운 게 떨어뜨리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호랑이와 사자는 이웃하고 호랑이와 사자는 뭐 한다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명히 이웃하는 걸 구하는 게 쉬우니까 6팩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내가 뭐 하면 돼? 빼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호랑이와 사자가 이웃하는 케이스를 뭐 하면 돼? 분류를 하면 돼. 그러니까 1, 2번이 될 거냐 아니면 2, 3번이 될 거냐 아니면 1, 4가 될 거냐 아니면 2, 5가 될 거냐 아니면 4, 5가 될 거냐 아니면 6, 4가 될 거냐를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1, 2를 여기다가 호랑이 사자를 해놓고 나머지 4개는 자유롭게 배열하는 경우 4팩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나머지 4개 남았을 때 동물 4마리 남아가지고 배열하는 경우나 입장 차이가 뭐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녀석이 이웃하는 녀석이 몇 번에 들어가는 경우인지를 먼저 세주면 되겠네요. 그 입장 차이가 똑같으니까.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뭐라고? 여섯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6가지가 뭐하다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곱하기를 쓰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쉬운 그냥 1번, 2번에다 여기다 뭐였다? 호랑이 사자를 이웃하게 이렇게 누를 거라고요. 근데 호랑이 사자 넣나 사자 호랑이 넣나 다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팩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왜 순열이냐면 분명히 얘 입장 차이가 다를 때 뭐야? 얘네들의 지금 위치가 바뀔 때 배열의 개념이 있잖아. 그때 이 가지수를 뭐로 구하는 거냐면요. 뭐로 구하는 거냐면 6P2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야 사실. 에이, 6P가 아니지.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열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경우의 수 접근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다 이제 호랑이, 사자 둔 거야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제 뭐 하면 돼요? 배열시키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4팩 이렇게 곱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이랬니? 그럼 봐봐. 얘는 이런 거 문제 풀 때 4팩으로 묶어주면 뭐예요? 4팩 얘는 6 곱하기 5 이렇게 쓰면 되죠? 이 경우 빼기 얘는 뭐야? 4팩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뭐야? 2팩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는 6, 5, 30에서 11을 빼니까 18이 되겠네? 그럼 18 곱하기 4팩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준 거야. 그럼 결국은 18 곱하기 뭐가 되니까 4팩은 24가 되죠? 4, 8은 32, 4일은 72, 2, 8은 16, 3.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이 432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이 중요해 아니면 분류하는 과정이 중요해. 어떤 좋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순열과 조합은요 그냥 단순히 그거를 어떤 계산을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하려고 쓰는 공식 중에 하나인 거야. 너무너무 계속 얘기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애새끼들은 맨날 몇 P냐 이것만 신경 쓰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왜? 그렇게 푸는 게 뭐하니까? 쉬우니까. 절대로 못 풉니다.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항상 분류하면서 그 내용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동물들을 여기다 우리에다 어떻게 둘 건지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야. 경우의 수는 직접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 1, 2, 3, 4, 5, 6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가 A에서 A로 가는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함수 F는 1대1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역 A의 한 원소 n에 대하여 Fn 플러스 1 빼기 Fn은 5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1대1 대응이니까 분명 1대1 대응은 내가 뭐라 그랬어? 순열이야. 얘가 6개가 있으니까 뭐니까 6팩이야 원래는. 6개에서 6개로 대응하는 게 뭐라고? 6팩이라고. 6가지 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순열 문제구나를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아 전체 개수는 6팩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정역 A의 한 원소 n 값에 대하여 Fn 플러스 1 빼기 Fn은 5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잖아. 그럼 빨리 이 조건 이렇게 주어진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라고. 분류를. 근데 우리가 이게 뭐야? 함수값이잖아. 어떤 함수값에서 어떤 함수값을 뺐더니 5가 되는데 그럼 둘이 5가 차이가 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뭐라고? 5가 차이 나는 거. 결국 뭐야? 6하고 1을 뺀 게 5잖아. 그래서 이 값이 6이고 이 값이 1인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내가 어떤 한 원소 n에 대니까 n이 분명히 뭐가 될 수 있어?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의 함수값의 차이가 5가 되는 케이스로 분류를 하면 n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f2 빼기 얼마? f1이 얼마인 경우? 5인 경우. 한 원소야 한 원소. 그럼 n이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이 성립하면 나머지는 그냥 1대1 대응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일 때는 f3 빼기 f2가 뭐니까 5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어디까지? n이 어디까지? 5일 때까지. 6일 때 하지 마라. 7 없다 저기. 그럼 총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입장 차이를 내가 만약에 판단했을 때 여기가 1, 2, 3, 4, 5, 6이야. 그래서 A로 가는 함수 1대 대응이 1, 2, 3, 4, 5, 6이야. 그래서 얘 첫 번째 경우 2가 6으로 가고 1이 1로 가서 5가 만족하겠지? 나머지 4개를 여기 4개에다 뭐 하는 거? 배열하는 경우, 즉 1대1 대응을 시키는 경우나 F3이 뭐고? F3이 뭐고요? 6으로 가고 F2가 1로 가서 나머지 4개를 배열시키는 입장 차이가 뭐해? 같으리라 여기잖아. 해보면 알잖아. 얘 하고 난 다음에 4개 남고 4개 남는 거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경우만 구해서 뭐 하면 돼? 곱하기 5를 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계속해서 심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5 곱하기 이 케이스를 두면 그거를 세팅을 하는 게 좋다고. F2가 뭐라고? 6 F1이 뭐라고? 1 그럼 나머지 4개를 여기다 뭐 하면 돼? 배열시키면 되죠? 나머지 조건 없으니까 그냥 1대1 대응이라는 조건만 있으니까요. 그럼 4팩 쓰시면 끝난 거예요. 그럼 4팩이 24니까 5 곱하기 24라는 값은 얼마가 되더라? 120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졸라 쉬워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F2 빼기 F2 5래. 어떤 함수값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내가 이 Y값들에서 5가 되는 경우는 얘랑 얘밖에 없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큰 값은 6이 되고 작은 값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한 원소에 n에 되니까 1일 때 경우, 2일 때 경우, 3일 때 경우, 4일 때 경우, 5일 때 경우 나눠야 되지. 6일 때는 왜 안 되고? 여기가 6 집어넣으면 7이 있어야 되는데 7 값이 어디 있어요? 9까지밖에 없는데. 근데 그 입장 차이와 그 입장 차이가 경우가 같다고. 왜? 이 1이 차이가 5가 되는 경우 2가 6이고 1인 경우 나머지 4개 남고 4개 남고 1대를 대응시키고요. 마찬가지로 2일 때도 3이 6이고 2가 1일 때 차이 5가 나고 나머지 4개 1, 3,
1, 4, 5, 6 남고 2, 3, 4, 5 남아서 배열시키고 입장 차이가 뭐하다고? 같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수능 문제고 모의고사 문제예요. 어렵다 안 어렵다? 솔직히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거 들으면 어렵지가 않아. 근데 니네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해설지나 선생님의 풀이를 듣고만으로는 이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는 건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배우는 거야. 그럼 너네들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제발 부탁이다. 8-20번 풀도록 할게요. 자, 8-20번 1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한 번씩 빠짐없이 적을 때 다음 물음을 답하라. 숫자 이름 모두 몇 번 나오는지를 뭐하라? 구하라. 너네 만약에 112가 되면 1이 2번 나온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111이면 1이 3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1000이면 한 번 나온 거예요. 이랬어. 그럼 우리가 세 자리에서 1이 한 번 나올 때가 있고 몇 번 나올 수 있어? 2번 나올 때 있고 3번 나올 때가 있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1이 세 자릿수에서 1이 또는 두 자릿수 한 자릿수 1이 결국은 나오는 횟수를 가지고 나는 분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숫자 1이 몇 번 나오느냐? 한 번 나오느냐? 2번 나오느냐? 3번 나오느냐를 뭐 할 거야? 분류할 거야. 근데 3번 나오는 케이스는 111밖에 없겠지? 세 자리니까. 그럼 결국 이건 한 가지인데 숫자가 몇 개 나왔어? 3번 나왔으니까 나는 지금 몇 번 나오는지를 물어본 거야. 1이 가지고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1이 나오는 자연수의 개수를 나오는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번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1을 갖다 우리가 3번 나온다고 생각하면 3개가 될 거야. 3번이야. 이해됐어? 자, 이번엔 이제 1로 갈게요. 그럼 1로 가면은 얘는 이렇게 1의 자리에서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뭐야? 10의 자리에서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는 뭐야? 100의 자리에서 1이 나오는 케이스로 나눠지고. 그럼 사실 이 경우나 입장 차이는 다르다고 읽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한 자리 숫자부터 세 자리 숫까지 나타낼 때 만약에 여기가 0이 들어가도 00이 들어가도 얘는 1이란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여기도 0이 들어가도 그냥 얘 뭐야? 두 자리 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나머지는 뭐 상관 필요 없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0부터 9까지의 1 제외하고 들어가는 가지수의 입장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1이 한 번 나오는 케이스는 이 입장 차이가 똑같다 보니까 3 곱하기를 쓰시는 거야. 그럼 여기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서 1을 제외하고 나와야 되니까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 제외한 9개 나오면 되고 여기도 9개 나오면 되니까 9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면 되겠네. 이해하십니까? 뭐 한다고? 0부터 어디까지?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1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43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 자연수의 개수가 그냥 1이 한 번씩만 나오니까 243개의 자연수가 바로 243번을 나온 거야. 얘는 두 번이 나오는 케이스죠. 그러면 1, 2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거고 1, 네모 1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거고 네모 1,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얘는 1이 몇 번씩 나오니까 두 번씩 나오니까 일단은 2를 갖다 곱해주셔야 돼요. 이 하나의 수에서 두 번 나오잖아. 얘는 한 번 나옵니다. 얘는 3을 곱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경우나 얘도 마찬가지 입장 차이가 똑같아.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1 제한 9개를 쓰는 거랑 똑같다고. 선생님 얘는요? 0 나오면 어떻게 해요? 두 자릿수라고요 그냥. 난 지금 몇 자릿수로 나눈 게 아니란 말이야. 1의 숫자가 나온 횟수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해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1, 2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야?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9까지 중에서 1 제외하면서 몇 개 나온다고요? 9개.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3개.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3이고 54가 돼서 얘네들 더하면 57 되고 얘네들 더하면 300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 이름 모두 몇 번 나오는지 구하라 라고 하면은 1부터 999까지 숫자 중에서 얘는 300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도 1이 한 번 나오냐, 두 번 나오냐, 세 번 나오냐를 뭐 한 거야? 분류를 하신 거야. 그래서 2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입장 차이가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면 그거는 경우의 수를 제대로 판단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자, 똑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0이 3번 나오는 경우 1부터 999의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0이 2번 나오는 경우 0이 2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0이 2번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너 잘 생각해봐. 앞자리가 만약에 앞자리 0 한 번 나오고 0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수는요. 만약에 앞자리가 0이라고 하면 얘는 세 자리 자연수, 즉 0이 포함되는 것이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빵빵빵이 나오면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여기에 0이라고 두고 얘를 갖다 두 번,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를 쓸 수가 없는 케이스가. 야, 0이 나왔어.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값이 예를 들어서 0일이야. 그럼 이 0을 포함한 녀석에 대한 이 녀석, 0이 이 녀석이 연결이 됐을 때 얘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는 케이스 나오잖아. 이렇게 0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고 얘는.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야. 한 자리 자연수도 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아까 전에 만약에 빵빵이 나와서 끝에 1이 있으니까 자연수가 돼버리잖아. 근데 얘는 빵빵을 넣으면 뒤에 빵이 나오면 자연수가 안 된다고. 물론 나눠도 되지. 해보면 그 경우를 제외하고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생각해봐. 몇 자리에서 세 자리 수에서 0이 나오는 경우가 두 자리 수에서 0이 나오는 케이스를 뭐 하는 거야? 나눠주시는 게 좋다고. 그럼 두 자리니까 분명히 10의 자리와 얘는 끝에가 0이 되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두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0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1부터 9까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9개가 있을 거고 0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9번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자리입니다. 그럼 세 자리일 때는 당연히 이때 이제 세 자리가 놓고 0이 두 번 나오느냐 뭐하냐 0이 한 번 나오느냐는 뭐야 돼?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한 번 나오는 케이스는 여기 숫자 있고 0 있는 경우랑 여기 숫자 있고 0 있고 여기 숫자 있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이해돼? 그럼 여기는 1부터 9까지고 얘도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입장 차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2 곱하기 뭐라고 쓰면 됩니까? 99, 81에 써서 얘는 162번이 나오는 거야. 0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두 번 나오는 케이스야. 두 번 나오는 케이스는 뭐밖에 안 된다고? 빵빵 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쓰잖아요. 9 곱하기 얘는 9개인데 그 0이 두 번 나오니까 얘는 18까지가 되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랑 더하면 27까지 돼서 다 구하면 182개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8-20번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꼭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접근으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듣고 끝나시는 거 아니에요. 듣고 끝나면 니네 거가 아니라 내가 그냥 풀어준 거야. 그걸 들은 다음에 그 문제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너희들이 못 푼다고요. 반드시 변형돼서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방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